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자생출란을 재배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경험치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잎과 꽃, 뿌리와 잎, 재배와 결실의 상태와 결과는 정비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데칼코마니와 같은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선택하고 재배하고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정비례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형태의 비례입니다. 잎형은 화형을 좌우한다. 여기서 잎형은 잎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화형은 꽃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잎형은 화형을 좌우한다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보면 잎변은 꽃을 둥근 형태로 두화의 모양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재배의 과정 속에서 결과를 볼 때 역시 산채로부터 신화를 받을 때 우리가 유심히 관찰하고 보는 것은 잎변의 형태입니다. 결과가 화형 좋은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환엽은 꽃을 둥근 형태로 원판화의 모양을 나타낸다입니다. 보통 중배가 불렀다, 잎끝이 둥글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통괄적으로 환엽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지요.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환엽을 키워서 꽃을 보게 되면 둥근 형태의 큰 꽃을 원판화의 모양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형은 화형을 좌우한다입니다. 첫 번째 형태의 비례에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상태의 비례입니다. 뿌리의 상태는 잎의 상태를 좌우한다입니다. 뿌리의 숫자는 잎의 숫자와 같습니다. 뿌리의 가닥이 세 가닥일 경우에 지상부의 잎도 세 잎으로 보통 이렇게 성장하여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는 뿌리의 끝이 부패하게 되면 지상부의 잎의 끝도 갈변합니다. 그리고 뿌리의 물관이 상하면 잎의 표면이 불규칙한 갈변이나 흑변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상태의 비례에 있어서 뿌리의 상태는 잎의 상태를 좌우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재배의 비례입니다. 품종과 상태의 선택은 결과로 나타난다입니다. 뿌리가 짧고 비대칭으로 굵어지면 재배자의 과비가 원인이다라고 봅니다. 뿌리가 가늘고 많아지면 영양실조의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뿌리가 모두 상하면 잎도 사멸하여 사라집니다. 그 이유로서는 바로 재배의 비례로서 데칼코마니 현상인데 품종과 상태의 선택은 반드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재배에 있어서의 결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목지필화, 화지필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반드시 꽃을 피우고 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입니다. 난초는 계절에 따라 불평 없이 씨앗이 떨어지고 생강근을 발화시키고 생강에서 촉을 틔워 지상부로 올립니다. 그 환경 조건을 탓하지 않고 불평 없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꽃을 피워 세상에 향기를 알리지요. 이와 같이 난초는 계절에 따라 불평 없이 신화를 올리고 꽃을 피울 뿐인 것입니다. 에란인에게 있어서 난초를 보면서 여배를 보든지 화해를 보았을 때 자기에게 인연초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선택을 하고 그 재배를 통해서 꽃을 보고 신화를 볼 때에 그 결과까지 모든 것이 재배자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농사는 때입니다. 때를 놓치는 농부는 풍년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지요. 때 늦은 후에는 결과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래서 재배의 결실에 있어서는 반드시 현명한 판단과 결정으로서 최선을 다한 노력과 수고의 결실로 보람을 가져가는, 느끼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농업에 있어서의 난초 재배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6월 23일 관수를 하고 그 다음에 신화들을 관찰하는 과정 속에서 한 품종을 선택을 하고 영상을 띄워 올리고 잎과 꽃, 뿌리와 잎, 재배와 결실에 있어서 반드시 정비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기적을 이루어 반비례할 만큼 정말 훌륭한 선택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드뭅니다. 선택은 자기 몫인데 꽃을 선택하시든 여배를 선택하시든 그리고 자생지에서 난초를 보고 기대를 가지고 선택을 하시든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하신 에란인의 그 몫이라는 것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재배의 과정 속에서 보통 5년 전후로 꽃을 피우고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의 큰 기쁨이 있는 난초 재배의 시기가 봄과 가을이 아닌가 싶습니다. 봄에는 신화를 보는, 그것을 꽃으로 보는 기쁨이 있고요. 가을에는 꽃을 피운 그 난초의 하이라이트인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꽃을 피웠을 때는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단시일 내에 결정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5년에서 10년 가까이 난초를 선택하고 재배하면서 그 결과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들이 함께 좋은 품종의 꽃을 재배한 그 경험에 대한 수고에 대한 그 노하우를 공개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전시회를 하고 같이 그 재배의 노하우를 나누면서 함께 좋은 이야기를 갖게 되는 것,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시회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누려볼 수 있는 재배자의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비례에 관련된 정비례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난초 재배를 하면서 시기적으로 그 신화 때와
그 꽃을 피운 때의 결과를 놓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또 함께 늘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을 만드는 일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건강한 재배 관리의 시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